네, 국회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에 상정된 선거제도 개혁 법안과 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에 본회의 상정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본회의 상정에 앞서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우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은 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치 개혁의 해결책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시 자체가 곧 정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치 개혁이라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과제로 정당 민주주의의 확립과 그리고 정당의 생활 저변화 확산입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선행 제도가 잘 정착되고 확립되어서 정치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이 세 분 대표는 정치 개혁의 사실은 대상입니다. 세대 교체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이 선행 조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정당원, 당원들의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서 비례대표를 선출한다.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한다라는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고 정당 민주주의에 의해서 뽑힌 후보자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이 정치 개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행 조건이 없으면 당대표의 주머니에서 나온 비례대표 후보들이 국민들의 대표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이런 반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선거제도의 결과는 정치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현행 정치 개혁의 요구들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장외에서 그리고 소리 높여 언론에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당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 언제까지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문병호 전 의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국고보조금제도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방금 우리 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연비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비제라는 것이 유럽에서는 다당제를 위한 제도이고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비제가 유럽에서는 또 교과서에서는 개혁 의제라고 되어 있지만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도입됐을 때 개혁적인 모습으로 발현될 것인가 하는 데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연비제를 주장하는 정당들은 연비제를 주장하기 전에 방금 권은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비례대표 공천에 관한 민주성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라는 것이 과거에 공천 헌금의 통로였고, 또 최근에는 당대표 측근들을 국회의원 시키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은희 의원님과 같은 그러한 그 입법을 통해서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연비제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연비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정치에서 퇴출돼야 할 정치인들이 둥지를 트는 그러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지금 연비제를 주장하는 정당과 대표자분들, 주요 정치인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국고보조금 제도 위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당 예산 중 90% 이상이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정당이 정부 산하기관입니까? 아니면 관변단체입니까? 정당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위헌으로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국민 혈세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정당들의 후한무치를 지적하고 반성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도 없이 허구한 날 싸움만 하면서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한다면 정당은 단체로 국민들의 혈세를 마구 축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정당들에 대해 2019년 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약 35억 원씩, 바른미래당이 약 24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은 또 자유한국당은 약 140억 원을, 바른미래당은 약 100억 원을 지급받습니다. 여기에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1년치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도록 정당법에 되어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3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이미 치러졌고 국회의원 총선은 내년 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20대 국회 4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평균 245억 원의 가량 국고보조금을 받고, 바른미래당은 연평균 175억 원 정도 국민 세금을 국고보조금으로 받는 셈입니다. 즉 말해서 4년 동안 700%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본래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이 부정한 정치 자금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원래의 취지가 크게 퇴색됐습니다. 정당들이 국민 세금의 빨대를 꺾고서 가늘고 길게 연명할 수 있는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치인들이 칼만 한등 강도라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주요 정당들의 예산 규모와 국고보조금의 액수를 살펴보면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더 이상 보조금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주된 수입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당의 예산 규모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0%를 웃도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정당의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정당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닙니다. 정부 산하기관이나 관변단체에 불과합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 분립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들이 정부가 던져주는 기름진 먹잇감에 잔뜩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66년 초기 판례를 통해서 일반적 선거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만 허용되고 정당 활동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위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야 할 국민 의사의 형성 과정이 국가의 간섭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깊고 정당한 우려에서였습니다. 이후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정치에 관한 교육사업 등과 같은 정당에게 부과된 헌법적 과제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정당 재정을 보조하는 일에는 위헌이 아니라고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당들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지만 정당 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30% 안팎에 불과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봐서 기사당이 21%, 3인당이 31%, 자민당이 23%, 녹색당이 22%, 좌파당이 34% 정도의 국고보조금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90% 이상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무분별한 국고보조로 인해서 정당의 민주성과 자율성이 오랫동안 심각하게 훼손돼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기능에도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도한 국고보조금이 정당으로 하여금 당원과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또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받들려는 의지를, 당원과 국민들 사이에서 뿌리 내리려는 임무를 포기하도록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정당은 국민들의 세금을 지키는 곳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을 세금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닌 세금 도둑질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폐지돼야 할 것입니다. 수백억 원의 세금을 받아가는 정당들도 300명 가까운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기본적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에 취해 자신들이 저질러온 위헌적인 행위에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득권에 물들고 도덕성이 마비된 우리 정치의 현실을 생각하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을 특권과 편의주의에 끊임없이 중독되도록 이끄는 달콤한 마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 국고보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당연히 위헌으로 결정되어야 됩니다.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이고 건전한 정당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국고보조금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 의원님과 같이 헌법소원을 내지는 못했지만은 권 의원님도 저의 이 취지에 공감하셔서 앞으로 권 의원님과 같이, 또 권 의원님이 안행에 계시기 때문에 이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에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문병호 전 의원님과 함께 이 연동형 비례대표의 순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인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의 저변화 확대,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국민들의 세대 교체 요구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단 삼아 세대 연장을 하려는 그러한 사사로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정당 민주주의 도입, 그 핵심인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원들에 의한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한 후보자 확정 방식, 그리고 국가의 국가 보조금에 의존한 정당 운영이 아닌 생활정치 저변의 확대로 당원들의 당비에 의해서 정당이 운영되게 하는 정당의 활성화 방안,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